수도권 최대의 위성도시인 고양시는 경기도 서북쪽에 자리잡은 인구 108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수도권에서 매우 유명한 신도시 중 하나인 일산 신도시가 바로 이 도시에 있어 일산과 덕양이 함께 성장하여 지금의 고양시가 되었으며, 과거 조선시대 역관인 벽제관이 있어 조선의 수도 한양의 관문 역할은 물론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크게 활약했던 행주대첩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크기의 전시장인 킨텍스가 위치한 곳이자 주요 방송국들이 자리잡고 있어 방송, 미디어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며 서울의 팽창과 함께 성장한 도시로서 서울의 인프라에 의존하는 도시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죠. 또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고양시는 이 조건에 들어맞아서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양시 말고도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도 이 조건에 맞아서 같은 날에 특례시로 승격되었는데,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으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짧게 말해서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광역시처럼 예산, 사업, 허가 등을 도에서 거치지 않고 바로 시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복지 혜택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 공공인프라 등도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조성하는 것이 아닌 곧바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어 도시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빨리 할 수 있게 되어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적지와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 꽤 역사가 깊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고양시를 대표하는 유적지 그 첫 번째는 행주산성입니다. 행주산성은 덕양산에 조성된 산성으로 학창시절 역사시간에 배웠듯이 행주대첩의 주무대이자 권율 장군이 왜적을 크게 물리친 전투가 치러진 곳이라 임진왜란 당시 저항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행주산성 안에는 행주대첩비와 권율 장군 동상이 있어 그 당시 권율 장군의 얼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북한산성입니다. 서울과 고양을 거쳐 조성된 이 산성은 원래 삼국시대 때 조성되었지만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난 때문에 숙종 임금이 이 산성을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내부에는 행궁을 지어 무사시에 피난을 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현재까지 남아 고양시의 대표 문화재가 되었죠. 세 번째는 벽제관입니다. 벽제관은 옛날 조선시대 당시 중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역관으로 중국으로 가는 사절들은 물론 조선으로 오는 중국 사절들이 무조건 이 역관에서 하루를 숙박하였고, 특히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대와 왜군이 전투를 치른 벽제관 전투가 이곳에서 일어난 만큼 조선의 주요한 관문과도 같은 곳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릉, 조선왕실의 세자들과 왕후들의 묘소인 서산문과 서울릉, 그리고 고려의 명장 최영장군의 묘소 등 많은 문화재와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 유적지 말고도 고양시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데, 일산 신도시 중심에는 커다란 광장인 미관광장, 현재 이름이 바뀐 일산문화공원은 바로 아래에는 일산호수공원이, 양옆에는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그리고 위쪽에는 정발산역이 있어 엄청난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 고양시의 축제들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고양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 남쪽에는 한강을 끼고 있으며 이 한강을 따라 넓은 강변 습지가 펼쳐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항습지입니다. 장항습지는 드넓은 버드나무 군락들이 드리워져 있고 그 아래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고 있으며, 습지 면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내륙습지인 창녕 우포늪과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항습지는 자연 그 자체로 잘 보존되어 있는 습지인데, 이렇게 자연 보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장항습지 구간이 DMZ, 비무장구역 내부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고양하면 일산신도시로 통하고, 일산신도시의 명물은 바로 일산호수공원이죠. 일산호수공원은 동양에서 최대 규모이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조성된 인공호수입니다. 조성 이전에는 썩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막상 조성을 해보니 도시경관이 상당히 좋게 되어 다른 지역에서 신도시를 조성할 때 일산호수공원을 벤치마킹하는 등 대한민국 신도시 건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산호수공원은 자연적 요소를 도입하여 도시인들이 접하기 힘든 자연 생태계를 재현한 환경공원이라 많은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기 위해 방문하며 노래하는 분수대와 매년 열리는 고양국제 꽃박람회가 이곳에서 개최하고 있어 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꽃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고향은 화훼농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한창 전성기 시절에는 고향을 대표했던 산업이고,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줄긴 하여도 그래도 여전히 도시 주변을 둘러보면 화훼단지와 화훼유통단지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화훼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판장과 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화훼농업 덕분에 고양시는 꽃의 도시라고 불리며, 고양시의 대표 축제인 고양국제 꽃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다양한 꽃들이 살아 숨쉬는 꽃 전시장 등 고양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최대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서울의 위성도시라서 산업시설이 많지가 않아 재정자립도가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낮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산업시설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이 산업단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최대이자 방송, 영상 분야에 관련된 IT 산업과 첨단 의료 산업 특화에 포커스를 맞춘 산업단지이며, 경기 북부 지역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고양시는 MBC, SBS, JTBC, EBS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국이 많아 방송산업이 발달하여 고양시에 고양 방송 영상밸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무려 서울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2배 넘는 면적으로 조성하고 있어 조성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 영상, 미디어 산업의 중심이자 메카로 떠오를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바로 옆에 조성되기 때문에 두 산업단지의 연계 효과로 8만 3천여 명의 고용 창출과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유치되기 때문에 부족했던 고양시의 일자리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말고도 지식산업센터를 도시 곳곳에 조성하고 있어 고양시가 더 이상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현재 고양시를 연고로 하는 스포츠팀은 축구팀인 고양 KH 축구단과 야구팀인 고양 히어로즈, 그리고 농구팀 고양 오리온즈가 있는데, 이처럼 고양시에 스포츠팀이 많은 이유는 다름 아닌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융복합 사업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연고 프로스포츠팀 정착을 위한 지원을 많이 했고, 고양 종합운동장,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 고양 실내체육관 등 스포츠시설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 덕분에 고양시에서만 국제대회 10개, 국내대회 29개 등 총 39개가 넘는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여 수백억이 넘는 산업효과와 부가가치를 제공하여 2015년 대통령상인 스포츠 산업대상을 받을 정도로 스포츠 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 테니스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실내 야구장 등을 조성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양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민 화합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 모두 같은 고양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의 차별과 소외 없이 존엄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장애 도시로 선언하여 기존의 버스 정류장과 보행로를 사회적 약자들 편의에 맞게 설계하고 있고, 고양시의 문화재와 관광지 진입로를 정리하고 있으며 도심공원, 숲, 놀이터도 예외 없이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에 맞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992년 고양군이 시로 승격되고 30년이 더 지난 지금은 100만 특례시로 승격한 고양시. 같이 승격된 수원은 특례시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창원시는 수많은 공단 덕분에 가장 많은 재정규모를, 용인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으며 고양시는 미래의 통일수도로 대한민국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특례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과 사업들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했던 산업 역량과 재정을 키워나갈 것이며, 통일이 되면 경의선과 평택파주 고속도로로 인해 서울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서울로 가는 대표적인 관문으로 떠오를 뿐만 아니라 현재 열심히 조성되고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 영상밸리 등이 북한과 가까운 대표적인 IT 전문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산업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자치시에서 특례시로 탈바꿈하게 된 고양시. 그동안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성장하여 지금의 고양시가 되었다면, 이제는 IT, 의료산업은 물론 방송, 영상, 미디어 산업도시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적도시로 될 것이며, 행주대첩의 열과 북한산의 기운이 남아있는 문화의 도시,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관문도시인 고양시. 고양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모두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